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이 언덕을 굴러간다는 얘기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굴러가던 그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그런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반영한 게 요 식인 거죠. 보시면 요 위에 식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레디언트를 최근 거에 더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구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가중치를 최근 거의 가중치를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죠. 가중치가 멀어질수록 그게 뭐 0.99의 n승으로 할지 0.9의 n승으로 할지 그거는 뭐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0.99 이런 게 뭐 무난한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이제 V자 모양의 이게 이렇게 흔들리던 애가 가능하면 여기서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이 수렴 속도를 굉장히 올릴 수 있죠. 모멘텀. 그 다음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요 기본적인 요 생각인데 좀 뭔가 앞에를 보면서 갈 수는 없을까? 뭐 이게 도마뱀인데 공이라고 해서 제가 고른 이미지입니다. 굴러가는데 좀 똑똑하게 굴러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거 이제 요 수식을 보시면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 그레디언트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 읽으시는 거고 어디에 그레디언트냐면 지금 내 위치가 아니라 지금 가던 대로 가면 거기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속도를 보고서 좀 앞을 보고서 거기에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있을 곳에 그레디언트를 보는 거 내가 좀 속도를 줄일지 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한 바는 지금 가던 대로 가면 저긴데 저게 그레디언트 계산이 평균 겁니다. 조금씩 앞에서 보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뭐냐면요. 이게 파라미터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다 보면 파라미터가 엄청 많을 텐데 모든 파라미터가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사실 이상하죠. 어떤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가 대부분 0이다가 가끔 나올 테고 어떤 파라미터는 계속 나올 테고 그러니까 계속 0이다 가끔 나오는 거면 뭐 그거 믿고 가야죠 뭐. 근데 자꾸 나오냐면 그게 평균 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파라미터를 다 동일하게 다룰 수 없고 또 파라미터마다 약간 어댑티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뭐 이렇게 갈립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선택지가 이렇게 뜨는데요. 뭐 약간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있어요. 보통 뉴럴 네트워크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아담을 많이 쓰고 다른 거에서 뭐 좀 다른 거 쓰는데 그건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뭐 대강 이런 컨셉인 걸 아시고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t번째 변수를 업데이트 할 건데 요 에타를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모든 변수마다 저 값을 동일한 값으로 두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GI가 얘가 크고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럼 얘는 좀 작으면 좋겠죠. 자주 나오니까 반대로 GI가 대부분 0이에요. 그러면 걔는 좀 큰 값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타라는 값을 상수로 두지 않고 GI의 값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GI의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GI의 평균 값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요 업데이트 GI의 값을 평균을 구해서 그걸 갖고서 에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무대포로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서 여기까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분모가 펴지는 거고 에타가 상수라도 결국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값들은 좀 작게 업데이트가 됐고 만약에 이
라지 G가 값이 작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몇 번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경우에는 에타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상수지만 이 빨간 부분은 상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이 방법이 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 뭐 마다 그레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아니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얘는 계속 커질 거잖아요. 결국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뭐 이게 아직 더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결국 저 얘기는 러닝 레이트를 꾸준히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 못 갈 수도 있는데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이제 그런 그 흠이 있어가지고 요부터 RMS 요 방법부터 그게 좀 수정이 되는데요. 자, 위에 수식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저거는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값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로 나눠주는 거죠. 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의 대략 크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가 크면 요 값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요 값은 커지다.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세게 조정해 준 두 개를 합쳐서 저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뭐냐면 그레디언트의 평균이죠. 그레디언트 평균. 요건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 어떻게 해요?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에 루트 시험이 공만 들어가고 그레디언트 평균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향은 그레디언트 평균으로 들어가고 익스포넨셜 모멘으로 들어가고 그 크기는 상수가 있긴 하지만 분모에 지금까지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놓으면 내가 에타를 하나만 쓰더라도 모든 파라미터에 다른 러닝 웨이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애는 작은 값, 가끔 나오는 애는 큰 값으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담을 쓰면서부터 에타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0점, 이거 같은 뭐 경험적인데 이 정도에 하나 골라주면 뭐 보통 수렴 많이 해요. 물론 뭐 안 되면 뭐더 크게 있게 하거나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담이 나오면서부터 좀 수렴이 쉬워졌다. 이게 뭐 100년 되고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몇 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진행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동영상이 여기서 구슬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건데 뭐 상호가 다르긴 한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못 내려오기도 막 해요. 다른 방법도 잘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거를 쓰면 되느냐? 뭐 지금은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 이 정도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를 때는 저걸 고르시면. 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워드들 배웠고요. 한번 정리해보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미니 배치, 배치 사이즈. 사실 배치 사이즈라는 건 미니 배치 사이즈죠. 그다음에 뭐 옵티미제이션 방법 중에 그다음에 뭐 조금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내가 굉장히 적은 메모리로 평균값을 관리해야 될 때는 EMA가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자, 이제 머신러닝 리파이먼트 챕터 5인데요. 오늘이 중간고사 날이신 건가요? 오늘 그럼 다른 과목은 시험을 보시는 건가요? 모든 과목도 있고 과제를 듣지 않는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과목은 그냥 중간고사는 수업을 하고 성적은 나오긴 해야 되니까 기말고사도 수업을 하고 과제로 평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제는 대신에 강의 요약이고요. 강의 요약인데 그래도 우리가 토픽별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좀 약간 페이지를 요청을 드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황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한 내용들 요약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냥 수업 들으시고 워드 문서라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학기 말 평가할 때 그걸 이렇게 해서 모아서 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정도 제한을 줄지는 제가 판단을 해서 문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강의 요약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면 진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리파이먼트 이 책이 이제 이 챕터 1은 저희가 안 했지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인트로덕션을 하고 2, 3, 4를 옵티미제이션 할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머신러닝 기법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머신러닝 상황들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F를 선형식을 쓰겠다. 그러니까 F, X, I, 세타를 얘를 세타가 파라미터입니다. 여기는 상수가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뒤에 나올 거니까 제가 언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팅을 한 구조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거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엑셀 넣었을 때 출력값과 내가 갖고 있는 정답 사이를 비슷하도록 만들도록 파라미터를 찾겠다라는 건데 그 관계식을 이렇게 선형식으로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D는 어, 그냥 제가 그냥 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디스턴스는 이렇게 두는 세팅. 그러니까 XI가 들어가면 선형식으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값과 정답의 차이의 제곱이 작아져. 그러면 민 스퀘어 에러를 스퀘어 에러 두 개의 차이를 스퀘어한 거니까 스퀘어 에러겠죠. 그걸 다 더했으면 민이겠죠. 민 스퀘어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민 스퀘어 에러를 목적 함수로 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옵니다. 내가 이걸 쓰겠다. 이러면 이 위에 거를 목적 함수로 했을 때 얻어진 결과물의 성질과 요걸 목적 함수로 했을 때 얻어진 결과물의 성질이 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똑같을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두 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런 걸 선택을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거의 예외 없이 더 좋은데요. 그 부분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거고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하이퍼 플레인, 뭐 직선 이런 거로 피팅을 하는 거죠.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 저렇게 단순한 거 뭐 쓸모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도. 예, 단순해서 유용하죠. 우리가 뭐 BMI 해가지고 뭐 지수 구하고 뭐 그러니까 뭐 비만인지 아닌지 살이 얼마나 쪄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얻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상 체중은 어떻게 정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정상 체중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추측입니다. 정상 체중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BMI 수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BMI 맞나요? 키랑 제 추측은 아니 이게 수식이 먼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뚱뚱한지 말랐는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뭐 약간 그런 거 관련된 의사를 판단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수식이 먼저 있을 리가 없고 당연히 이걸 보고서 의사들이 점을 찍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모아서 얘는 뚱뚱 이거 점을 찍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겠죠.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모여가지고 사람 판단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서 내가 선을 그어서 이제부터는 그거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어떤 경향성, 추세선, 그다음에 드라이브 홈이라는 건 제가 어디 찾아봤는데 드라이브 홈이 설명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뭐를 알아듣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서 봐봐봐 이런 성향이 있지라고 알아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단순히 예측 모델로만 생각할 수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예측 모델로 여기면 요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누굴 설득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리니어 리그레션 하셔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추세다. 뭐 우리 주식은 지금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그걸 수식적으로 전행을 하겠고요. 뭐 이런 노테이션 되게 많죠. 그저 궁금하죠? 벡터라는 뜻인 거죠. 네. X는 입력으로 벡터가 들어가는 거고 Y는 원하는 출력값인 거죠.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셋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지만 읽으시는 게 좋죠. 잘 읽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사이 SCI 킷, 뭐 그런 머신러닝 툴 킷들도 보시면 뭐 이런 기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게 데이터셋인 거고 출력값은 지금 같은 경우는 스칼라인데 꼭 스칼라일 이유도 없어요. 출력값도 벡터여도 됩니다. 이건 좀 스칼라 기준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노테이션. 자, 그래서 P번째 데이터를 보면 그 숫자가 n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고 치면 뭐 키, 몸이 꽤 편하게 무슨 지수, 무슨 지수, 무슨 지수, 체중량 뭐 이렇게 뜨겠죠. 이게 사람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쓰는 벡터인데요. 저 벡터 이름을
저 벡터 이름을 피처 벡터라고 하죠. 이게 뭐 말이니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피처 벡터라는 얘기는 사실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딱 저걸 피처 벡터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갑작스레 이제 특징이란 단어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뭐 귀가 뾰족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당연히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피처 벡터라는 건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특징이라는 단어를, 특징 벡터를 이 뉴럴 네트워크나 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자꾸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간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귀가 뾰족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뭐 진도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다른 뜻으로 쓰면 그 얘기가 좀 산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 피처 벡터, 피처란 단어는 이것에 관해서 쓰시는 게 그래서 좀 훨씬 나으시고요. 뭐 다른 단어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고양이는 귀가 뾰족한데 그 성질을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특징 벡터라는 단어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숫자들, 그거를 굉장히 그걸 표현하는 대로 많이 쓴다. 뭐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뭐 확률 같은 단어도 이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수학적인 단어로 쓰는데, 뭐 보통 사람들 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좀 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저 까만 점들이 주어지면 노란 선을 그리겠다라는 거고, 3차원 공간에 까만 점들이 저렇게 주어지면 노란 평면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저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그게 내가 주는 코스트 펑션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답이 이거고, 이거를 이거로 표현할 때인데 W0와 W1은 찾아.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입력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숫자들의 이런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생각인데, 표현할 예정인데, W0와 WP를 WN을 찾아라. 가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최적화한 게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피처인 피처. 그러니까 요거는 피처는 굉장히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뭐 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딱 저 목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섞어 쓰지 않는 게 의사소통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막 이렇게 별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상수항을 더해야 되는데 xi에 상수항이 없으면 이렇게 내적하고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해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여기까지가 피처 벡터예요. 여기까지 피처 벡터였는데 1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요 뒤에 상수가 더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건 뭐 노테이션 문제긴 한데 이렇게 쓸 수 있고 WT X 더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뭐냐면 그냥 1이 추가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력이 2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력이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거죠. 근데 왠지 불편한 거죠.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 그래서 얘를 입력 벡터를 1을 그냥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벡터에 그냥 알아서 1을 추가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게 많은 경우에 편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데이터 있으시면 그냥 그 앞에 파일 쫙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 곱하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뭐 곱하기 더하기 아니라 그냥 곱하기 한 번으로 끝나니까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함께 인접 벡터의 트랜스포즈와 네 가지 웨이트의 곱식 내가 원하는 값을 괜찮겠으면 아까 일반적인 수식에서 F 부분은 다 끝난 거죠. F. 이제 남는 거는 디스턴스를 어떻게 잴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F 부분은 끝났고 D 부분만 남았는데요. 자,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스퀘어 에러죠. 에러를 다 제곱해서 더하겠다. 그래서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까만 점대 시대 제가 같이 한 얘기하고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추세선이라고 하면 이 빨간 선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점수의 반대 방향이죠. 얼마큼 나쁜지를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건데 요 선들의 제곱의 합을 하겠다. 요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내가 저거의 점수를 매기겠다. 가 스퀘어 에러인 거죠. 저 스퀘어 에러를 최소로 하겠다. 리스트 스퀘어 에러 되는 거고 그림을 치면 저 까만색 박스들의 면적의 합이 지금 우리의 코스트 펑션인 거죠. 저거에 줄어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D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F 부분인 거고 나머지 부분까지 하면 디스턴스.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수식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인 수식인데 B가 이게 들어간 거고 fxi 세타가 세타 t xi가 들어간 거죠. 이게 민 스퀘어 에러를 코스트 펑션으로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상황입니다. 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패키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코드 쓰실 이유도 없이 그냥 펑션 콜만 하면 끝나긴 하는데 만약에 파이토치나 이런 거로 코드를 쓰신다면 코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C가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 셋인 거죠.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암기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를 다 더하겠다. 노테이션 있는 문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한 바는 동일하죠. 그죠? 이거랑 똑같아. 여기서는 라지 n을 데이터 샘플의 개수로 쓴 거고 여기서는 P를 데이터 샘플의 개수로 쓴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관례적인 건데요. 요 포스트 펑션에 당연히 데이터셋이 들어가죠. 데이터셋이 들어가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에서도 포스트 펑션은 파라미터와 데이터셋을 만들죠. 근데 어차피 데이터셋은 주어져 있는데 저거 써가지고 괜히 머리 아프지 않게 보통 코스트 펑션의 데이터셋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엄밀하게는 더블만 쓰면 안 되죠. XP도 쓰셔야 되고 YP도 쓰셔야 되죠. 그거의 함수도 더블이 결정이 되고 그렇지만 걔는 그냥 우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쓰는 게 흔하다.
적혀있죠? W만에 관한 펑션이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펑션이기도 하다. 근데 뭐안 쓰는 경우가 많다. 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 뭐 좀 더 엄밀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쓰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라지 X 라지 Y 썼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죠. 저렇게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관한 함수라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고 저는 이거를 그냥 미니마이즈를 쓰는데 저는 여기서 R을 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포뮬레이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우선 이 정도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해요. 만약 데이터가 한 100개, 1000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폼으로 쓰셔서 행렬로 표현해서 2차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역행렬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데이터가 막 100만 개치 있다. 메모리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조차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풀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의 굉장한 장점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 꼼수 뽑아서 하니까 데이터가 만만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쓴다. 데이터가 많으면 메모리 안 올라가면 못해요. 이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는 당연히 클로즈드 폼 솔루션 쓰면 되는 거고요.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면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클로즈가 닫혔잖아요. 답은 이거다 라고 열려고 닫혔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공식이 있다. 짧은 공식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때문에. 해답에 대한 짧은 공식이 있다. 근데 이제 이 A가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죠. 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나왔냐 하면요. 생각해 보시면 이 반대 개념이 오픈일 텐데 이거 어떤 솔루션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서 이걸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보통의 솔루션이죠. 이거는 이게 열려 있는 거죠.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와 다르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그냥 쓸 수 있는. 아무튼 이 경우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존재합니다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제가 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코드로 쓰신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 쓰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돼 있겠지만 쓰신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델에 관해서 코드 쓰셔야 되고 포스트 펑션을 하나 모델에 대한 코드는 이거죠. 나는 X가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된다. 모델에 관한 코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 관한 코드. 그래서 이 머신러닝 리파인드 이 책이 좀 마음에 드는 게 가능하면 뭔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냥 같은 상황에다 놓고서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 코드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가만 보시면요. 자, 얘가 퓨처 베타니까 요거 트랜스포즈에서 W1하고 곱하는데 평소 부분 처리하기 좀 귀찮아서 첫 번째 인덱스 쓰는 거고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뉴럴 네트워크를 다룬다. 그럼 저게 한, 한 10줄쯤 되겠죠? 딱 그 정도죠, 뭐. 이렇게 뭐. 세 줄인데, 10줄쯤 되겠죠. 자, 요거는 뭐, 포스트에 관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자, 뭐, 스토캐스틱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모든 거에 다 더하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Y 사이즈하고 그냥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포스트를 포스트 있고, 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 각각의 포스트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되고 있고요. XP에 내가 원하는 P번째 융합 벡터 Y에 P가 딱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P는 P번째가 P고 그러면 요거는 X라는 데서 P번째 벡터를 읽어오는 건데요. 요거 조금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X가 전 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피처 벡터, 두 번째 피처 벡터, 이렇게 이건 뭐 사실 뭐 만든 사람 마음대로 뭐 가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게 세로 방향을 다 가져오고 세로 방향을 다 가져오고 P 번째 거에 세로 방향을 다 가져와라 라는 거니까 요게 요게 이거죠. 요 기호가 세로 방향을 다 해오고 두 번째 P 번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게 뭐 수학적으로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보면 뒤에 보면 도트 프로덕트를 해야 되죠. NP 도트 써야 되니까 저 가져오는 J의 모양에 대해서 쉐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아마 여기가 되면 그냥 얘는 그냥 타입이 그냥 길이가 n일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n 곱하기 1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추가축을 넣어라. 뭐 이거는 뭐 그냥 프로그램 관련된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의미하는 바는 쉐입을 얘를 명시적으로 뒤에 1을 넣어주고 싶어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n개만 있으면 그게 뭐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 세로 방향에서 좀 모호함 좀 있는 거죠. 없애기 위해서. 아무튼 자 내가 가진 데이터로부터 피벗제 값을 읽어와서 모델 넣은 출력값과 정답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냥 하죠. 앞에 썼던 로스 펑션을 충실하게 쓴 거죠. 자, 뭐 C도 그렇고 뭐 넘파이도 뭐 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걸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코드를 이것도 넘파이로 돼 있었죠. 그걸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셔가지고 하면 아마 될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게 워낙 뭐 패키지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옵티미제이션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옵티미제이션이 굉장히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콤플렉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곱식은 쿼드레틱 펑션은 다 콤플렉스인데요. 콤플렉스. 이 함수가 콤플렉스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항상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이론적인 부분인 거고 뉴메리컬 메소드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컨벡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뉴메리컬 메소드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컨벡스 또 여러분이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놓으면 옵티미제이션 하기가 굉장히 좋죠. 스탠포드 교수가 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엄청 좋은 책이 있는데 뭐 그 책의 요점은 이겁니다. 컨벡스면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다. 리스트 방금 잡은 것처럼 우리가 스퀘어 제곱을 하게 되면 컨벡스라서 뭐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좋다가 되겠습니다. 뭐 토익 데이터셋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리니어 뭐 주관적으로 느낌 오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W0, W1 그러니까 하나는 뭐 기울기겠고 하나는 절편이겠죠. Y절편. 그거를 갖고서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을 그림을 그려본 게 왼쪽이고 그거에 등고선 그림을 그린 게 오른쪽입니다. 딱 봐도 컨벡스라는 느낌이 오신 거죠. 뭐죠? 그래서 얘의 요작을 찾아주면 W0는 마이너스 0.3, W1은 1 정도로 찾아가지고 딱 넣어주면 그 피팅 라인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 그럼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진행을 하겠죠. 그 느낌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진행하는 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미의 W0, W1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이게 좀 보신 느낌이 요 그레디언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까지 간 것 같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이나 이런 컨셉이 없이 그냥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그 바닐라 버전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바닐라 버전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그 아이스크림 바닐라 거가 바닐라 플레이버란 얘기는 아이스크림이 가장 그 추가된 거 없이 가장 그 기본적인 거란 뜻인 거죠. 그래서 바닐라 버전이라고 하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냥 깡으로 쓴 거 거기 뭐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안 들어갔다. 바닐라 버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도 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 그러면 이 알파 값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보시면 딱 보시면 저 분홍색이 알파 값이 작을 때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겠죠? 까만 값은 알파 값이 진짜 딱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컨벡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디멘전도 별로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퍼스트 오더 지금 보시면 플로리다 컨솔루션도 있고 두 번째 퍼스트 오더 메소드 있어서 세컨드 오더 메소드를 쓰기에도 완벽한 조건입니다. 디멘전 별로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컨벡스 세컨드 오더를 쓰셔도 돼요. 세컨드 오더 쓰게 되면 이 자체가 세컨드 오더였으니 그냥 다짜고짜 한 큐에 끝나죠. 원래 이 함수가 쿼드레틱이었으니까 한 번에 최적을 딱 찾는 거 세컨드 오더 메소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함수가 세컨드 오더 함수였잖아요. 원래 목적 함수가. 근데 그걸 세컨드 오더로 분산하니까 원래 함수겠죠. 세컨드 오더 분사해서 최저값을 찾는 게 루트 메소드였으니까
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세컨드 오더 메소드 쓰게 되면 그냥 스텝 한 번만에 끝이 난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엄청 커지게 되면 얘만 가는 거죠. 그리고 얘도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설사 펄스 오더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가 됐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요거로 말씀. 스퀘어 에러. 이 스퀘어 에러를 이용한 목적 함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써보시면 아시는데 좀 화가 나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 아웃라이어가 하나 들어가면 그냥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웃라이어에 취약한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건 뭐 통계적으로 뭐 드물게 나오는 애면 뭐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모으는 과정에서 누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럴 건 서로 신경 없죠. 어노테이션 한 거 받아보시면 진짜 뭐 50개 중에 하나는 당연히 틀리죠. 뭐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필드에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세컨드 스퀘어 에러를 쓰는 방법은 결과가 굉장히 나빠진다.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데이터 이런 거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자, 예를 보시면 자, 이게 x, y 값을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걸 보고서 수세선을 그려라. 재밌겠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저거 뭐 이렇게 잘못해서 모든 정신이 나겠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해하고 아니다. 나는 추세선이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습을 쓰시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저런 상황에서 밑에 걸 하는 게 좋은 추세선으로 볼지 아니면 좀 중간에 바로지는 좋은 추세선으로 볼지 내가 판단해서 중간에 바로지는 게 좋지 그러면 이 롯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는 걔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롯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트 펑션 결정하는 게 사람 개입해야 되는 이유죠. 아무튼 자 요게 민스퀘어 에러를 써가지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그 코스트 펑션에 충실하게 최적화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와의 차이의 제곱, 이거와의 차이, 이 모든 차이의 제곱들을 합을 최소화하는 차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코스트 펑션을 저 위에 거로 준 순간 얘는 최적인 거다.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치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네. 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좀 쉬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애환이 있겠지만 이제 이쪽 직업의 애환은 발주처랑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죠. 그래서 저거를 로스 펑션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썼는데 이 결과는 이제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바람직한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값이고 정답이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과는 뭐냐? 바람직한 결과에 따라서 채점을 해달라. 그 코스트 펑션 얘기인 거죠. 코스트 펑션.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준 사람이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는 거죠.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그러면 저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걸 말하는 수.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구에 던지죠. 만약에 머릿속에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뭘 써야 될까? 내가 이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손으로 그리면 되지만 처음 높아지고 그러면 기가 풀고 풀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좋은 평가를 받는 얘가 좋은 평가를 받는 로스 펑션 여기 제가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거 뭐 쓰면 되냐? 뭐 쓰시겠어요? 뭐 쓰시겠어요? 어떤 거 쓰시겠어요? 쉽지 않죠. 전혀 쉽지 않아요. 전혀 쉽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절대 없으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저것만 예쁘게 쓴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저걸 갖고서 최적화도 해야 되죠.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뭐 컨벡스면 바람직해요. 컨벡스가 아니면 좀 더 꼬여요, 상황이. 따라서 제 함수는 컨벡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은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선택이에요. 요거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그 스퀘어나 아웃라이어의 제곱만큼 영향을 주는데 제곱항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죠.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더 넣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얘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보는 거고, 얘는 아웃라이어를 뭐 그냥 쏘쏘 이 정도 보는 거고, 얘는 아웃라이어를 뭐 이렇게 좀 무시하는 느낌인 거죠. 특성이 좀 그래요. 왜 그런 특성이냐 하면, 제곱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만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에러가 큰 놈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된가 상관이 없고, 얘만 집중하는 게 아웃라이어 문제인데, 이 제곱 함수에서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1차식으로 하게 되면 얘를 조금 덜 집중해서 보고 차수를 더 높이게 되면 이런 느낌이죠. 덜 보고. 그러니까 차수를 높인다는 거죠. 차수를 떨어뜨리는 2분의 S. 요게 이제 L2 2차 L1 L2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쓰면 더 이상 컨벡스가 또 아닌 거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지저지 해봤을 때 뭐 모든 현실적인 요소와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반영은 좋다고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크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아웃라이어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 부담에 적당히 조합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L2 쓰실 수도 있고 여러 번 쓰실 수도 있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 경험상으로도 뭐 예외 없이 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까 제곱으로 돼 있던 부분을 저렇게 바꾸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프로블럼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리스트 스퀘어 에러였는데 리스트 앱솔루트 절대값 여기 이름이 바뀌죠. 알고 있죠? 아니면 로스 펑션 이름이 바뀌죠. 인스퀘어 에러가 앱솔루트 디스턴스를 최소로 하는 거로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걸 최적화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저걸 최적화하면 첫 번째 이제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했었죠.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리니어 퍼스트 오더 메소드는 여전히 쓸 수 있어요. 퍼스트 오더 메소드는 여전히 쓸 수 있어요. 세컨드 오더 메소드도 여전히 세컨드 오더 메소드는 쓸 수가 없나?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1차식이다 보니까 두 번 미분하면 항상 두 번째 개수는 항상 0이 나오는 거죠. 2차식이 안 돼서 세컨드 오더 메소드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현실적인 저걸 최적화할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굉장히 좋죠. 이거 써서 최적화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뭐 왼쪽이 로스 펑션이 되는 거고 보면 컨투어 맵이 뭔가 이렇게 직선들을 붙여서 만든 느낌이 나죠. 절대값이 있어 보니까 이게 리니어 피스와이즈 리니어. 그래서 저걸 갖고서 최적화 수행하게 되면 저 주황색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까만색을 선호하는 성향의 문제다. 그러면 스퀘어를 로스 펑션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주황색을 선호한다. 그러면 에런 로스를 쓰시면 되는 거죠. 로스 펑션 선택이 모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거니까 잘 이해하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